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장사 협의회 IR 담당자 회계연수 3교시로서요. 현금흐름표입니다. 사업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공시되는 현금흐름표상 현금흐름과 회사의 실제 현금흐름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의 2022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입니다. 2021년 영업이익은 6조 6천억인데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1조 2천억입니다. 여러분이 현대차의 IR 담당자이시라면 아마도 현금흐름표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올바르게 답하기 위해서는 회계에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윤환주의 월별 매출액이 위와 같습니다.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30일 그 다음 달이라고 하면 매출로부터의 현금흐름은 매출 아랫줄과 같습니다. 즉 1월 매출은 2월에 회수되고 2월 매출은 3월에 회수됩니다. 12월의 매출 110일은 올해에는 회수되지 않고 매출 채권으로 남아있고 내년 1월에 들어오겠죠. 작년도 12월 매출 99가 올해 1월에 회수됩니다. 즉 올해 매출 중 올해 안 들어오는 것은 12월 매출이고요. 올해 매출이 아닌데 올해 들어오는 것은 작년 12월 매출에 대해서 올해 1월에 들어오는 99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로부터의 현금 흐름은 IS상 연간 매출액 1266 마이너스 BS상 12월 말 매출 채권 111 더하기 전기말 매출 채권 99는 1254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환주의 매출원가 현금 유출을 보겠습니다. 월별 매출원가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제조업이 아닌 상품 매매업 매출원가를 가정합니다. 매입채무 지급기일이 30일 그 다음 달이라고 하면 상품 매입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은 매출원가 아랫줄과 같습니다. 매출과 비슷한 스킴이죠. 즉 1월 매출원가는 2월에 지급되고 2월 매출원가는 3월에 지급될 것입니다. 올해 매출원가 중 지급되지 않는 금액은 무엇이죠? 그렇죠. 12월의 매출원가 67은 올해 매출원가이지만 그 다음 달, 즉 내년 1월에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되지 않고 매입 채무로 남아있게 됩니다. 반면 올해 매출원가가 아닌데 지급되는 금액은 무엇이죠? 네, 작년 매출원가 중 12월 매출원가는 작년 말에 지급되지 않고 올해 1월에 지급될 것이므로 작년도 12월 매출원가 59가 올해 1월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매출원가로부터의 현금 유출은 IS상 연간 매출원가 760 마이너스 BS상 올해 12월 말 매입채무 67 이건 지급되지 않으니까요. 플러스 전기말 매입채무 59는 752가 현금 유출액입니다. 다음으로 판관비 현금 유출을 보겠습니다. 판관비 여러 계정들 중 지급수수료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지급수수료 지급기일이 30일 그 다음 달이라고 하면 지급수수료로부터의 현금흐름 계산 로직도 매출 현금흐름이나 매출 원가에서 본 것과 동일합니다. 즉 올해 지급수수료 중 올해 지급되지 않는 것은 12월 말 지급수수료, 올해 지급수수료가 아닌데 올해 현금 유출로 지급되는 것은 작년도 12월 말 지급수수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수수료로부터의 현금 유출은 IS상 연간 지급수수료 총액 25에서 BS상 12월 말 미지급 비용 2.2를 빼주고 전기말 미지급 비용 1.9를 더해서 총 25가 현금 유출액이 됩니다.
지금까지 직접법으로 현금흐름표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했는데요.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의 모든 계정 과목별로 현금흐름을 계산합니다. IS상 각 계정 과목별로 연간 총액에서 관련된 계정의 BS상 채권 채무의 단기말 잔액, 12월 말 잔액과 정기말 잔액, 12월 말 잔액의 차액, 즉 단기 중 채권 채무의 증가액을 더하고 빼서 현금 흐름을 계산합니다. 계정 과목별 현금 흐름을 다 더하면 맨 아래에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회사의 각 활동 유형별로 현금 흐름을 각각 계산하면 회사의 실제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매출로부터의 현금 유입액, 재고자 하는 매입 및 판매를 나타내는 매출 원가로 인한 현금 유출액, 종업원 급여 현금 유출액, 지급 수수료 현금 유출액, 운반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한 현금 유출액, 법인세 비용 현금 유출액 등 회사의 모든 영업활동의 모든 활동 유형별로 현금 유입액, 현금 유출액을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99.99%의 회사가 현금 흐름표 작성 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직접법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 첫 직장이 회계법인이었는데요. 회계법인에서 10년 넘게 매년 12개 이상의 회사를 회계 감사하면서 살펴본 결과 그 어떤 회사도 현금 흐름표를 직접법으로 작성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회사가 예외 없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전부 다 간접법으로 작성합니다. 간접법이란 무엇이냐면요. 직접법은 매출액, 매입액, 종업원 등에 대한 지출액, 판관비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했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요. 근데 간접법은 이렇게 각 활동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관련 비용 수익을 제거하고 영업이익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직접법으로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접법으로 작성하려면 모든 손익계산서 계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에 대응되는 BS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매출에 대해 매출채권 계정이 있으므로 IS상 매출액 플러스 마이너스 매출채권 증가 감소액 이렇게 해서 매출 현금 흐름을 구했듯이 다른 모든 IS 계정에 대해서도 각 계정에 대응되는 BS 계정이 있어야 해당 IS 계정 금액 플러스 마이너스 해당 BS 계정 증가 감소액으로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 모든 회사가 IS 계정은 상세하게 나누어 사용하는데 BS 계정은 아주 적게 만들어 사용합니다. IS 계정은 100개면 BS 계정은 20개가 될까 말까 합니다. 예를 들면 BS 계정의 경우 매입 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하면 끝입니다. 미지급금, 미지급비용을 판관비용,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매출원가용, 미지급비용 이렇게 나누어 사용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또 미지급금을 영업활동 관련 미지급금 계정, 투자활동 관련 미지급 계정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회사도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원가 판관비 현금 흐름을 나누어서 작성하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직접법으로 작성하려면 IS는 많이 나눠져 있는데 BS 계정은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직접법으로 작성하려면 밤새야 됩니다. 밤을 새서 모든 것을 발라내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나누어져 있지 않은 부채 계정들을 쪼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는 직접법으로 작성하지 않고 예외 없이 전부 다 간접법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손익계산서의 각 계정별로 나누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직접법을 이용하여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 각 계정별로 현금 흐름을 구한다라는 것은 위의 표에서 보시면 각 계정별 하나하나에 대해
가로로 쭉 더하고 빼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매출에 대해서 가로로 매출 플러스 마이너스 매출 채권 증감은 현금 흐름. 매출원가에 대해서도 매출원가 플러스 마이너스 관련된 계정인 매입 채무의 증감을 더해서 매출원가 현금 유출. 이렇게 가로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느냐? 직접법에서처럼 가로로 계산하는 대신 간접법에서는 세로로 계산합니다. 그냥 손익계산서 계정 하나하나가 아닌 전체 그룹과 영업활동 관련 채권 채무 계정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손익계산서 계정은 세로로 다 더한 최종의 결과인 당기순이익 하나만을 고려하고 영업활동 관련 채권 채무 계정의 전기말 대비 당기중 증감액을 쭉 세로로 더한 금액을 다 더해서 현금 흐름을 구합니다. 이를 간접법 영업활동 현금이라고 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직접법으로 구하느냐 간접법으로 구하느냐에 따라 현금 흐름 금액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직접법이냐 간접법이냐는 다만 계정 과목 배열만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직접법은 모든 계정 과목에 대해 IS 계정과 관련 BS 계정을 1대1로 매치하여 작성하고 있죠.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매출원가에 대해서는 매입채무, 판관비에 대해서는 미지급비용,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는 미지급법인세 이런 식입니다. 근데 왼쪽의 직접법 배열에서 모든 IS 계정을 전부 다 위로 올리고 모든 BS 계정을 밑으로 내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간접법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 작성 원리 1.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직접법, 모든 계정 과목별로 직접 작성하는 직접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간접법, 당기순이익이라는 한 줄로 작성한다. 당기순이익에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한다. 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실제 현금 흐름은 왼쪽과 같이 각 계정별로 매출 현금 유입, 매출원가 현금 유출, 판관비 현금 유출, 법인세 비용 현금 유출 등으로 구하는 직접법 현금 흐름표상 현금 흐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회사는 감사보고서에 공시하는 현금 흐름표를 오른쪽과 같이 간접법으로 작성합니다. 당기순이익 딱 한 줄에 그 밑에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상하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 왜 영업이익에서 시작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지? 아주 날카로운 분들이시죠. 회계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에서 출발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이에 있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회계에서는 전통적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모두 영업활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영업 외의 수익, 영업 외의 비용이니까 영업활동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회계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즉 회계에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는 영업의 수익과 영업비의 비용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투자활동 관련 수익비용, 재무활동 관련 수익비용 이렇게 두 가지도 있지만 영업활동 관련 수익비용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이지만 영업활동 관련 수익비용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계에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작성할 때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자 비용은
차입금을 차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재무 활동에 대해 정상적이죠. 합리적이죠. 그런데 회계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작성할 때는 이자 비용은 재무활동 현금 유출이 아닌 영업활동 현금 유출이 됩니다. 이렇게 회계에서 현금 흐름표 작성 목적으로 보면 영업의 수익 비용이 투자활동, 재무활동, 영업활동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작성 목적으로 투자활동이다, 재무활동이다 라고 인정되는 것들만 걷어내면 나머지는 다 영업활동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는 절차는 영업이익에서 출발하진 않고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투자활동 수익은 빼고 투자활동 비용은 더하고 재무활동 수익은 빼고 재무활동 비용은 가산해서 영업활동 이익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방금 구한 것은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 이익으로 갔죠. 근데 이제 영업활동 이익이라는 것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영업활동 이익에는 감가상각비 같은 발생주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금 흐름표를 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 이익 중에서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은 차감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도 걷어내야 됩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이익에서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을 빼서 영업활동 현금이익을 구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 모든 중구백의 그 어느 중구백에서 책에서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만든 용어입니다. 영업활동 이익, 영업활동 현금이익이라는 용어를 제가 그냥 강의하면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 작성 원리 1, 당기순이익에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한다. 원리 2,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어야 하므로 영업활동이 되기 위해서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 이익으로 가고 현금 흐름이어야 되기 때문에 영업활동 이익에서 영업활동 현금 이익으로 변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이용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한번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021년 개별 손익계산서, 별도 손익계산서입니다. 1단계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6,450억을 기재합니다. (1단계로) 당기순이익을 기재하면 그 밑에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을 모두 나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BS 계정과목별로 단기말 잔액에서 전기말 잔액을 차감해서 계정과목별 증가, 감소액을 계산합니다. 먼저 BS 요연편에 있는 자산 계정별 증감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페이지는 오른쪽에 있는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별로 단기말 잔액에서 전기말 잔액을 차감해서 계정과목별 증가, 감소액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BS 계정과목별로 모든 계정과목의 단기말 대비 전기말 대비 단기말 증가, 감소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이거를 증감액이 아닌 현금 흐름으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현금 흐름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BS의 차변, 자산의 증가는 현금 유출이죠. 자산이 증가하려면 현금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자산에 대해서는 계정과목별로 증가, 감소 금액을 구하는 것을 부호를 전부 다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양수를 음수로, 음수를 양수로 하면 현금 흐름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유형자산이 증가했었죠. 증가했는데 그 금액을 부호를 반대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해줘서 현금이 유출되었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BS 계정의 오른쪽 부채와 자본 쪽에 대해서는 BS 계정과목별 증감액, 그 금액 자체가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자산은 부호를 바꿔줘야 현금 흐름이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계정 과목 증감 자체가 현금 흐름이 됩니다. 부채와 자본이 증가는 현금 유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S상 각 계정 과목별로 단기말, 정기말 계정잔액을 이용해서 증감액을 구했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단기말 잔액, 정기말 잔액은 삭제하고 현금 흐름만 나타냅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자산의 현금 흐름, 각 계정 과목별 현금 흐름,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의 각 계정 과목별 현금 흐름 잔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BS상 배열 순서인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하지 않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계정을 맨 앞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투자활동으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을 배열합니다. 즉 영업활동 관련 영업활동 관련 계정이면 그게 자산 계정이냐 부채 계정이냐에 상관없이 자산, 부채, 자본 모든 계정 중 영업활동과 관련된 건 맨 앞으로 그리고 투자활동은 그 다음 재무활동은 맨 마지막에 배열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본 계정의 이익잉여금의 증가 감소 금액은 영업활동으로 보아서 맨 앞으로 뺍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할 때는 당기순이익 밑에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의 변동을 넣는데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맨 앞으로 뺍니다. 자, 이제 BS 계정 중에 어떤 것이 영업활동이냐, 투자활동이냐, 재무활동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을 쉽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빼면 모든 것은 다 영업활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IT 업종이나 이런 쪽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고객 정보 해킹을 당해서 고객 정보가 유출이 돼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받았다. 그러면 이게 어떤 활동이냐라고 하면 이거는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영업 활동은 연구, 제조, 생산 그리고 판매와 관련된 활동뿐만이 아니고 회사를 관리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처럼 회사를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다 영업활동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이 아니면 전부 다 영업활동이 됩니다. 투자활동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는 것처럼 유형자산, 토지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취득, 처분 활동이 주로 투자활동이고요. 금융상품, 투자주식 등의 취득, 처분 활동도 투자활동이 되죠. 그리고 재무활동은 차입금의 차입, 상환, 그리고 배당금 지급이 재무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제외한 그 모든 활동이 영업활동이 됩니다. 1단계에서 당기순이익을 기재했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작성하는 단계를 설명드립니다. 1단계에서 당기순이익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이후부터는 BS상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을 계산해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순서를 재배열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변동을 모두 다 당기순이익 밑에 기재하면 BS 계정만으로 작성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초벌고의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조정사항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작성된 현금 흐름표에는 위의 표에서 왼쪽에 BS 계정 현금 흐름표와 같습니다. 맨 왼쪽 BS 계정 현금 흐름표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현재는 당기순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의 순증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BS 계정만으로 작성된 현금 흐름표를 올바른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로 작성하려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을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있는 조정사항 두 가지. 하나는 투자활동 관련
그리고 재무활동 관련 수익과 비용을 덜어내는 거고요. 걷어내는 거고, 그리고 현금의 유출, 유입이 없는 비용 수익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 당기순이익이 이제 이 두 가지 조정사항을 거쳐서 오른쪽에 현금주의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냐? 영업이익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아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이에 있는 것 중에 투자활동과 재무활동만 걷어내고 나머지 항목은 영업활동으로 본다.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직접 출발할 수는 없고 당기순이익에서 투자활동, 재무활동만 걷어내서 영업활동 이익으로 간다라고 아까 설명드린 그것을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 수정사항은 첫 번째 수정사항이 당기순이익 밑에서는 이제 투자활동, 재무활동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걷어냈지만 이것은 이제 투자활동, 재무활동은 드러내 있어서 영업활동만 있지만 여전히 발생주의이므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금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수정사항으로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비용 수익을 걷어내서 현금 흐름 기준 영업이익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아닌 이제 현금 흐름 기준 영업이익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의 변동을 가감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지금까지 방법으로 작성한 것은 일반 기업에게 기준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상장회사에 대해서 IFRS를 전격 도입하기 전까지는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모두 다 이 방법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를 작성했습니다. 즉 당기순이익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한 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롯데건설의 현금 흐름표가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그런데 상장회사가 IFRS 규정을 이용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는 아래에 현대자동차 현금 흐름표와 같이 이자의 수치, 하늘색 칠해진 부분이죠. 이자의 수치, 위자의 지급, 배당금 수치, 법인세 지급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추가로 구분해서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IFRS의 요구사항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그러면 일반 기업에게 기준으로 작성해 온 이 현금 흐름표를 어떻게 해야 IFRS 기준으로 전환이 될까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활동은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고요. 그 이외의 활동이나 조정해주는 부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은 일반 기업에게 기준으로 작성하든 IFRS로 작성하든 현금 흐름 총액은 동일합니다. 표시하는 방법만이 틀릴 뿐입니다. 현대차의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만약에 일반 기업의 기준으로 작성을 해도 5664421 100만 원이 됩니다. 즉 5조 6640억이 되고요. IFRS로 작성해도 또 동일한 금액인 5664421 100만 원이 됩니다.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서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총액하고 IFRS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총액은 동일한데 일반 기업의 기준보다 IFRS에서 4개의 항목, 이자의 수치, 이자의 지급, 배당금 수치, 법인세 지급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하려고 하면 그 항목의 금액만큼을 윗부분의 어떤 곳에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그 금액만큼을 빼고 동일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자의 수치를 예를 들면
IFRS에서 이자의 수치 174155를 별도로 아래에서 기재하고 있죠. 이렇게 별도로 기재하려면 아래에 이자의 수치 174155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윗부분의 조정 영역, 조정에서 가로 2 조정돼 있죠. 이 부분은 수익비용 조정을 의미하는데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이 있고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일어난 수익비용의 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즉 밑에 이 이자의 수치 174155를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IFRS에서는 그것을 새로 썼기 때문에, 즉 새로 썼다는 것은 더해주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해준 만큼을 위의 조정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더하고 뺐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흐름 총액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겠죠.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자의 수치 174155 이렇게 돼 있는데 표의 맨 밑에 여기에는 이자의 수치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 이자 수익도 있지만 미수이자도 증감이 있겠죠. 그래서 미수이자 증감을 더해서 IS상 발생주의 이자 수익에 BS상 관련된 계정의 증감을 더 가감해서 이자의 수치라는 현금 흐름 기준 현금 유입을 계산을 했습니다. 밑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즉 더했기 때문에 위로 쭉 올라가서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 가로 1 당기순이익 밑에 이 조정이 있는데 이 조정은 수익비용 조정입니다.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투자활동, 재무활동과 관련된 수익비용 가감의 항목들이 쭉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그런 조정이 없었을 건데 IFRS에서는 밑에 이자의 수치 174155를 더했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위에서 빼주기 위해서 수익비용 조정에서는 이자 수익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이란 자산부채의 변동 섹션에서는 아래 이자의 수치, 이자 수익 밑에 미수이자 감소로 7210 써준 만큼을 영업활동이란 자산부채의 변동에서 미수이자의 감소 금액을 동 금액을 덜어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즉 밑에 써준 만큼 금액만큼과 동일한 절대값은 동일하고 대신 부호는 반대로 해서 위에 써주면 똑같은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동일하게 계속 유지되면서 표시하는 배열하는 방식만 일반 기업의 기준 형식에서 IFRS로 바뀌는 거죠. 이자의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의 수치 밑에 이자의 지급을 기재하려면 먼저 IS상 이자 비용 써주고 이자 비용과 관련된 미지급 이자, BS상 미지급 이자 계정의 증감을 밑에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자 비용과 미지급 이자의 증감을 더해서 이자 지급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 밑에 기재되었습니다.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이런 일반 기업의 기준 칼럼을 보시면 그런 금액이 없는데 IFRS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추가한 거죠. 이렇게 추가했으면 아까 이자의 수치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로직입니다. 뭔가를 썼기 때문에 그 위에서 똑같은 금액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로 해서 덜어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 기업의 기준으로 작성한 현금 흐름표를 IFRS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즉 비상장사 현금 흐름표를 상장사 IFRS 기준으로 전환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실무회계 특강, 오프라인 특강이나 아니면 상장사 IR 협의회, 상장사의 IR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연수 강의 시간에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옛날에 어떤 분이 제목을 이렇게 잘못 지으셔가지고 그 뒤에 있는 회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땡땡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이 고생을 안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 우리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영업이익에서 출발하지 않고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게 이제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 현금으로 가기 위해서 영업이익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사이에 있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즉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조정해서 영업이익 쪽으로 간다.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된다. 기억하시죠? 현대자동차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서 맨 밑에서 영업이익 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전부 다 가감할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과 관련된 수익 비용을 빼주면 그러면 영업이익 쪽으로 간다 라는 것을 제2항이면 현금흐름표 제목에 표시했더라면,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옛날에 만약에 제가 이걸 현금흐름표 제목을 지었다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1 당기순이익 밑에 지금처럼 누군가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저 같으면 당기순이익 밑에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과 관련된 비용 등의 가산,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과 관련된 수익 등의 차감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금흐름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당기순이익에서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을 가감해서 덜어내서 영업활동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금방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떤 분이 당기순이익에 더해주는 항목이 두 가지다 보니까 하나는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거니까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이런 것도 더해야 된다라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그룹이.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그룹 중에 하필이면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을 쓰지 않고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을 제목으로 쓴 겁니다. 등이라는 얘기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룹 중에 저 같으면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을 썼을 건데 옛날에 어떤 분이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회계를 하는 모든 후배들은 당기순이익에 왜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을 차감하면 현금흐름표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되느냐,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되느냐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 기업에게 준 시절이었습니다. 즉 당기순이익에 조정하는 게 두 가지만 있었죠.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리고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수익이었죠. 그런데 IFRS가 되면서 두 가지가 아닌 네 가지를 더 구분하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가 더 있죠. 이자의 수치, 이자의 지급, 배당금 수치, 법인세 지급. 따라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도 당기순이익 밑에 수익비용 조정하는 항목이 늘은 겁니다. IFRS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기업의 기준 시절에 당기순이익 밑에 조정했던 두 가지 말고도 IFRS가 되면서 네 가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 6가지 그룹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목이 어떻게 됐냐면 당기순이익 밑에 조정하는 항목이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과 관련된 수익비용 등의 가감, 이자 수치 가감, 이자 지급 가감, 배당금 수치 가감, 법인세 지급 가감 이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제목을. 그래서 뭐라고 썼다고요? 그냥 수익비용 조정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거 히스토리를 모르고 회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대졸 신입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장사 현금흐름표 영업활동 현금흐름 부분을 딱 보면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해놓고 당기순이익 밑에 수익비용 조정이 있는데 감사보고서 주석 30번쯤 가면 영업활동 관련 현금흐름의 주석의 세부적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익비용 조정이 있는데 왜 이것을 조정하고 있는지, 어떤 항목은 여기에 들어있고 어떤 항목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을 가지고 다시
IR 담당자로 돌아가서 현금 흐름표 IR 질의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 다시 현대차입니다. 2021년 현대자동차의 연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조 2천억입니다.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은요, 뭐라고 하셔야죠? 일단 답변을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도 잘 아시는 게 되니까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박을 못 하겠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기간의 장단기 구분에 따라서 두 가지 기간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부터 5년까지 단기 또는 중기, 5년 이하의 중기이고요. 또 하나는 5년을 초과하는 장기로 구분이 됩니다. 5년을 초과하는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세후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 즉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이죠. 세후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에비타 금액이 되죠. 이 에비타 금액이 곧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은 일시적인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똔똔이 돼서 모두 그 효과가 상쇄되어 사라집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후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이 곧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됩니다. 장기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5년 이하의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6가지 조정사항이 모두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IFRS 현금 흐름표에 나오는 6가지 조정사항. 그래서 그 6가지 그룹 조정사항이 모두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 비용 조정으로서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을 현금주의 영업이익으로 변환하기 위해 수익 비용을 조정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순운전자본 증감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현대차를 보면은 현대차의 경우 2022년, 2021년에 수익 비용 조정은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 해 모두 다 플러스죠. 영업활동 관련 운전자본 변동은 두 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과 2021년 그 각 연도에 두 금액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순효과는 2022년에는 여기 보시면 수익비용 조정 플러스 20조,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 마이너스 14조.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플러스 6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2021년 54기죠. 2021년은 수익비용 조정 플러스 15조. 근데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은 마이너스 20조. 그래서 두 금액을 합하면 넷 금액은 마이너스 5조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즉 앞에 제55기에는 두 개를 더한 게 플러스 6조였고요. 뒤에 54기에는 두 금액을 더한 게 마이너스 5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비록 6조 6천억이었지만 이 효과로 인해서 마이너스 5조로 인해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자의 지급도 있고 법인세의 지급도 있다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조 2천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나를 보기 위해서 주석 36번을 가봤더니 영업활동 관련 순운전자본 변동 상세 내역이 나오는데 2022년 대비 2021년에 순운전자본 변동이 현금 흐름에 6조 정도 악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운용리스 자산의 증가 3조가 가장 큽니다. 다른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이나 매입 재무 미지급금 등의 변동은 두 해가 거의 비슷한데 운용리스 자산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3조 효과가 가장 컸죠. 즉 현대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생산 판매 활동과 관련된 매출 채권, 매입 재무, 재고 자산 이런 것들로부터 변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캐피탈 등 금융업 계열사의 운용리스 자산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현금이 감소됐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금 흐름표, 회사의 실제 현금 흐름과 공시용 현금 흐름표가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